챕터가요. 5번째 챕터는 흐름의 제어, 조건문하고 반복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뭐 조건문, 반복문 쓰는 게 힘들다. 그러면 좀 이제 C++ 배우기는 힘들겠고요. 어쨌든 조건문, 반복문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실행이 돼요. 요 문장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실행되고, 이 문장이 실행되면 그 다음 문장이 실행되고, 한 줄 한 줄씩 원래 실행되는 게 기본 실행 순서예요. 근데 우리가 한 줄 한 줄씩만 실행하는 형태로 프로그램 짜라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어요. 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순차적인 실행 말고 좀 다르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어의 이동이라고 그랬고, 초기 프로그래밍에는 저 제어의 이동을 되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했어요. 그게 뭐에서 나타나면 이제 goTo라는 문에서 나타납니다. goTo 저기 가면 저기로 막 가버리고 그런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뛰었다 왔다 갔다 하니까 프로그램을 읽고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람들이 프로그램은 goTo 없이도 항상 조건문과 반복문만 이용해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했어요. 그 뒤로는 goTo를 이제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goTo는 C에 있는 기능이에요, 없는 기능이에요? C에 있어요. C에 있는 기능이에요, goTo는.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경시대 같은 데 보면은 goTo를 써서 프로그램 짜시는 분이 아직도 많아요. 일부러. 뭐 성능이나 프로그램을 좀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만들기 위해서 goTo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응용을 만들 때에는 goTo를 쓰면 안 되겠죠. goTo를 쓰면은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좀 더 빠르게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서 goTo를 활용하고 싶다? 그럼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goTo를 활용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한 가지 goTo 예를 들면 갑자기 goTo 얘기는 자바에서 만든 기능인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반복문 안에 또 반복문. 뭐 그렇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여기서 만나면은 이 브레이크는 뭘 종료시키나? while은 form을 종료시키죠.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이 안에 어떤 조건이 만났을 때는 얘를 종료시키는 게 아니라 얘까지 종료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땡땡 해놓고 여기서 goTo 땡땡 해놓으면 그 만나면 일로 슉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써서 하려 그러면 또 조건을 달아놓고 여기서 또 무슨 조건을 비교해서 여기서 또 브레이크를 해줘야 돼요. 그쵸? 이게 이제 귀찮으니까 여기서 goTo에서 이 반복문을 한꺼번에 중첩된 반복문을 한꺼번에 종료시킬 때 종종 goTo를 쓰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 프로그램 경시대 문제 뭐 이런 거 푸는 애들 보고 코드 보니까 야 얘는 아직도 goTo를 쓰네? 근데 goTo를 왜 쓰냐 봤더니 뭐 이런 걸 할 때 쓰는 경우도 있고, 자바는 아예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 요거를 브레이크 레이블이라고 하는 걸 별도 또 만들어 놨어요. 이런 용도로는. 근데 이제 C++엔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럴 때는 내가 아주 제외적으로는 goTo를 쓸 수는 있다. goTo를. 근데 goTo를 쓰는데 한 함수에서 다른 함수로 띄워버려. 그거 안 돼. 그건 절대 진짜 잘못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는 안 되고, 같은 함수 내에서는 필요하면은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빠르게 이동하거나 뭔가 그거를 논리 구조를 내가 잘 만들려니까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은 그때는 goTo를 약간 갖다가 써도
누가 뭐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고투는 C에 있었던 거니까 C뿔에도 여전히 있어요. C에 있던 기능은 다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고투 쓰지 마시고요. C++에서는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제어의 이동 중에 얘를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조건문이에요. 그렇죠? 조건문에는 C뿔은 C부터 if 스위치 두 종류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두 중에 기본은 뭐예요? if문이에요. if문만 가지고 다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if문은 스위치를 쓰면은 좀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복문은 요 문들을 한 번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여러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조건문도 C부터 세 가지가 있습니다. while, do while, for. 이 반복문에서는 기본은 뭐예요? while문입니다. while문 갖고 다 작성할 수 있어요. 모든 조건문을. 그래도 어떤 거는 for문 쓰는 게 좋고 do while은 쓸 일은 많지 않은데 얘 언제 쓸까? do while은. 네.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실행된다는 거를 뭔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do while을 써주시면은 되게 클리어해요. 얘는 이 반복문은 최소 한 번은 돈다. 얘 둘은 어때? 한 번도 안 돌 수도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겠고, 이거 말고 제어에 이동해 주는 게 뭐가 있냐면은 함수 호출이 있고요. 함수 호출은 절로 갔다 다시 오는 거고, break, continue가 있고, go to. 뭐 return문은 분기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 걔를 분기문으로 보면 함수가 종료됐을 때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거를 return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얘도 하나의 분기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구조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다. 웬만하면 그 툴 쓰지 마라. 자, if문은 조건식 오고 이 조건식이 참이면 얘가 실행되고 아니면 실행이 안 돼요. 그렇죠? 알아요? 그리고 if else에서 참이면 얘가 실행되고 거짓이면 얘가 실행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어디 갔냐? 이렇게 if, else if, else if, else 이렇게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다 아시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if문은 요 조건식이 C부터 차이가 없으니까 C부터 요 조건식은 뭘로 평가한다? 불리언으로 아니면 인트로 평가가 되죠. 그래서 그 값이 0이면은 거짓. 나머지는 뭘로 간주해요? 참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C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C부터는 불리언 타입도 있기 때문에 불리언 타입을 써도 그게 불리언 값이 true면 참으로, 거짓이면 거짓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식을 작성할 때 뭐 웬만하면 실수를 안 하겠지만 가장 흔한 실수는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얘를 쓰는데 얘를 쓰는 거예요.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 실수를 많이 안 한다.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거나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거나 요 두 개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프랑스 국기를 그려라. 프랑스 국기는 3등분해서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하얀색, 빨간색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조건식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x가 있고 width가 있어요. width가 있어요. width는 폭이 100이다. 그러면 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어떻게 세워야 되냐?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어느 게 맞을까? 이게 이제 고민될 수 있어요. 이 고민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고민을 해? 뭘 생각해 보면 될까? 100을 갖고 해본다? 그건 좀 그래요.
3등분이니까 좀 더 내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도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 3으로 나누기 쉬운 거 30 합시다. 30. 30은 쉽잖아. 그러면 좌표가 0부터면은 얘는 0부터 어디까지는 파란색으로 그려야 돼. 0부터 9. 그렇죠? 10부터 19는 하얀색. 20부터 29는 빨간색으로 그려야 되죠. 그러면은 30을 놓으면 3 나누면은 이 값은 얼마? 10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밑에 거죠.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직관적인 예제를 가지고 내가 얘를 해야 될지 얘를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쓰시면 이제 정확하게 30 나눌 때는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뭐 31이다, 아까 100이다 그러면은 어떤 거는 3등분이 딱 안 되니까 어떤 건 하나 더 많아지겠죠. 뭐 2개가 많아지거나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그리고 싶으냐에 따라서 조건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선은 정확하게 나눠지는 걸 가지고 요 조건식을 세우고 요거를 내가 정확히 안 나눴을 때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은 좀 바꿔줘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통 110 갖고 쓰다 보면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쉬운 값. 직관적으로 내가 검사할 수 있는 값 갖고 식을 세워보자. 그러면 식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90일 때도 30일 때도 이 예제는 동작해야 됩니다. 근데 90일 때 동작한다고 100일 때도 똑같이 동작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 3으로 정확히 나눠지는 건 올바르게 동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나눠질 때는 어떻게 될까? 그걸 한 번 더 보시고 필요하면 수정하고 안 필요하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f는 뭐 우리가 조건문 쓸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썼다 해도 요 else는 어디랑 연관이 돼요? 앞에 거 아니면 뒤에 거? 뒤에 거와 연관된다. 항상 else는 가장 가까운 if와 연관이 된다. 그래서 얘가 아니라 요 형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이쁘게 해주셔야 돼요. 프로그램 할 때. 그리고 어떤 if문들은 if문 쓰는 것보다는 사망 연산자, 선택 연산자를 쓰면은 좀 더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특히 여기가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변수를 어떤 값으로 다른 값으로 세팅해 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x가 0이면 x값 아니면 마이너스 x. 이게 절대값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좀 잘 모르시는 분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해도 가능하죠. 그렇죠? 여기 if문 써서 그레이드가 60 넘으면 60과 가까이 넘으면은 통과 아니면 낙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똑같은 건데 여기다가 식을 넣어서 그레이드가 해서 요게 60 넘으면은 요 전체 표현식은 뭐가 돼요? 패스라는 문자열이 되겠고 얘가 false면은 failed라는 문자열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변수를 똑같은 걸 바꾸네? 그러면 사망 연산 많이 쓰는데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좀 다른 경우를 사망 연산자 써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잘 캐치 못 하실 경우도 가끔 있다. 그래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간결해지니까 코드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얘랑 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얘랑 얘는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어느 게 더 효과적이에요? 앞에 게 더 효과적입니다. 뒤에 거는 항상 몇 번 비교를 해요? 항상 3번 비교를 합니다. 근데 얘는 상황에 따라서 한 번만 비교할 수 있고 2번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형태면은 뭘 쓰는 게 좋아요? 있죠. 그거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이 경우도 만약에 여기서 뭐 이렇게 출력하는 게 아니라 리턴한다. 그러면 얘나 별 차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return 뭐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이 밑에 거 안 하고 여기 만족됐을 때는. 이 경우는 만족이 돼도 얘를 하고도 요거 비교해서 안 하는데 여기서 return이 되면 함수에서 return이 되면 똑같습니다. 얘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얘와 얘도 똑같아요. 얘와 얘도 똑같아요. 그럼 어느 게 성능이 좋을까? 이거는 내가 처리하는 뭐에 의해서 좌우돼요? 데이터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F학점이 많을 경우에는 얘가 더 효율적일 거고 A가 많은 경우에 이게 더 효율적인데 이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가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더 보기 좋게 가독성이 좋은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 혹시 내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해서 조건식을 짜주면은 뭘 할 수 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반영하면. 데이터의 특성을. 데이터들이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처리하던 데이터들이. 그리고 그 특성이 늘 만족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 데이터 특성에 맞게끔 코딩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이해돼요? 스위치문입니다. 스위치문. 조건문의 기본은 if문이고 if문 중에 특정한 형태는 스위치문을 작성하면 좀 더 간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제의 경우에는 스위치문을 하나, if문을 하나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신 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편하신 대로 원하는 형태대로 구현하시면 되겠고요. 스위치 열거형을 쓰는데 이제 방금 배운 가지 영역 제한 열거형을 쓸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요 각각을 쓸 때에도 여기 앞에다가 요걸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그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스위치문은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좀 간결하게 if문을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 귀찮죠. 근데 스위치문을 이렇게 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브레이크를 안 쓰면 일부러 안 써가지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4, 6, 9, 11이면 30. 2면 원래 여기 그 따져서 28, 29로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고 나머지 31. 그래서 요런 것들을 만들 때에 편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모음의 개수를 따진다. 그럴 경우에도 이렇게 만드시면 좋죠. A, E, I, O, U면 증가시키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if문으로 이렇게 잘라 그러면 귀찮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영어로 falserue라고 하는데 falserue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스위치문으로 작성하면은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다. 편하게. if문으로 작성한 것보다는 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문을 작성할 때 팁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조건에 따라서 얘가 할 일이 있으면 둘 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프로그램 짜셔야 됩니다. 참일 때 해야 되는 일, 거짓일 때 해야 되는 일, 그거를 잘 구분해서 이제 작성해야 되겠고, 만약에 내가 이제 요 두 가지가 참일 때만 이게 조건식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졌을 때 얘가 참일 때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짤 수 있는데 나머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각각을 충분히 따져보고 얘 필요 없네? 있네?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경우인지를 잘 따져가지고 프로그램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잘 안 해주게 되면은 내가 미스하는 케이스가 생기게 되겠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하겠죠. 내가 원래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else로 통합하지 말고 2, 3, 4를
동일하게 처리해야 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좀 잘 분석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잘 따져보고 조건식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식 작성의 팁은 얘와 얘 어떤 게 맞는지를 잘 확인해야 될 거고, 저거의 확인은 뭘 해보면 된다? 쉬운 데이터 갖고 해보시면 돼요. 따져볼 때 좀 내가 직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쉬운 데이터 갖고 얘가 맞는지 얘가 맞는지. 그리고 스위치 문의 경우에는 디폴트절을 안 써도 되지만 쓰게끔 해야지, 쓰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은 좀 더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폴트절이 없으면은 스위치 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건너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디폴트절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스위치 문 안에 저 뭔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디폴트절이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스위치문의 케이스절에서는 브레이크와 리턴을 내가 일부러 누락시킬 수도 있는데 이게 누락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늘 확인해 보셔라. 네. 그 다음에 조건문 반복문은 C 때 충분히 배운 거라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복문은 동일한 종류의 동일한 문장들을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을 반복문이 되겠고요. 반복문은 우리가 작성할 때 무한 루프가 안 되게끔 계속 거기만 도는 거예요. 거기를 계속 돌면은 프로그램이 종료 안 되고 그 위치만 계속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무한 루프인데, 프로그램을 우리가 반복문을 작성할 때는 무한 루프가 안 되게끔 구성을 해줘야 되겠고요. 반복문은 크게 제어줄과 몸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일문은 이렇게 돼 있죠. 컨디션, 얘가 참이면 요 몸체를, 화일문의 몸체를 하고 다시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조건이 false이면은 이 몸체가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C에서는 무한 루프를 돌리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이제는 C++에서는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다. 왜? 불 타입이 생겼으니까 이렇게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한번 이거 해봤었나? 이거를 한번 해보면 이런 거를 반복문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화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체를 하고 조건을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화일은 항상 몸체가 최소 한 번은 실행이 돼요. 그리고 for 반복문은 제일 구성이 복잡한데, for문의 제어줄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init, condition, step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건 init. 그리고 init은 한 번만 해요. 그 다음에 조건을 따지고 조건이 참이면 내려오고 아니면 끝나요. 그래서 for문도 몸체가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ody하고 그 다음에 step 부분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for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몇 번 반복된다? n번 반복되는 거예요. n번 반복이 된다. 그리고 모든 for문은 다음과 같이 화일문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init, condition, body, step 이렇게 해서. 요게 모든 for문은 화일문으로 바꿔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부터는 변수 선언하는 위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for문의 경우에는 그 제어 변수를 여기서 for문 내에서 init 부분에서 선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i의 가시 영역은 for문 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i를 참조하면은 오류가 나요. 문법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for문을 연달아 작성해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얘 i와 얘 i는 다른 가시 영역에 정의된 거기 때문에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form는 복잡하게 이렇게 여기에 쉼표를 써서 복잡하게 작성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form는 이렇게만 보면 form이 몇 번 반복되는지를 정확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가독성 측면에서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사람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콤마를 쓰더라도 여기에 다른 타입의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타입의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팁인데 꼭 form이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not equal로 조건식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n이 홀수면 n이 홀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무한 루프가 돼요. 절대 2씩 증가하니까 0, 2, 4, 6 되니까 이 n이 홀수면은 이거는 종료가 안 돼요. 그래서 같은 거면 뭔가 증가되면은 이렇게, 아니면은 뭐 감소되면 이런 식으로 써서 비교를 하게끔 해서 언젠가는 종료되게끔 작성을 해주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반복 횟수와 관련된 변수를 form은 몸체에서 변경하지 않으면 좋아요. 여기에 딱 보면 얘는 10번 도는구나 라고 아는데 안에서 i를 바꾸면은 10번이 아니라 10번 더 돌 수 있고 그거보다 적게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form는 n번 반복하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form을 작성하는 거니까 그 제어 변수를 몸체 안에서 수정 안 하시면 좋다. 그리고 이건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C++11부터는 반복자 대신에 이 for each form을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복합 타입이 오고 이 복합 타입의 각 요소를 유지할 변수를 여기다 선언합니다. 변수를 선언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색인 변수 없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색인 변수 없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여기다가 int 대신에 오토를 쓰면 나중에 리스트가 다른 타입으로 바꿔도 이 form는 수정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바뀔 테니까. 만약에 근데 얘가 더블로 바뀌었으면 얘도 더블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랑 얘의 타입, 이 복합 타입의 타입하고 각 요소를 유지할 타입이 일치돼야 되겠죠. 아니면 유지할 수 있는 타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편하게 하려면은 요 for each form문에서는 오토를 많이 쓴다. 오토를 많이 쓰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for each form문은 여기에 n의 리스트 i,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형태예요. n의 리스트 i가 들어가는. 그러면은 여기서 n을 1로 바꾼다고 해도 저 배열은 수정돼요, 안 돼요? 수정이 안 됩니다. n만 수정되는 거지 저 배열 자체는 수정이 안 돼요. 근데 C++는 뭐가 있냐면은 일반 변수 말고 무슨 변수가 있어요? 참조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 참조 변수는 n equal 2라면 뭐가 바뀌어요? 배열 자체가 바뀝니다. 이 n에 대입되는 게 그 값이 아니라 그 위치 정보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n을 수정하게 되면 뭐가 수정이 돼요? 리스트 자체가 수정이 됩니다. 리스트 자체. 그래서 예를 들면 리스트 20개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의 배열에 있는 요소들이 뭘로 초기화돼요? 뭘로 초기화되죠? 이렇게 위에까지만 하면 다 0으로 초기화돼요. 근데 내가 1로 초기화 필요하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1로 초기화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n equal 1. 그래서 C++11부터는 이런 포문이 있고 얘는 무조건 얼마만큼 반복한다? 복합 타입의 용량만큼 반복을 해요. 용량만큼. 얘는 20번 반복을 할 거고 얘는 5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쓸 수 있냐면 색인 변수가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못 써요. 새 폼은 못 써요. 여기 색인 변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색인 변수를 내가 써야 돼. 다른 용도로. 각 교소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검색을 한다. 검색을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얘로 쓸 수 있어요. for each 포문으로.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또 멍하시나.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이해한다고. 뭐 예를 들면 불, search, int 이렇게 되나? 뭐야? 기억이 안 난다. list, int, v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안 되겠구나. C는 이렇게 되면 안 되네. 얘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든 얘는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 found false 해가지고 auto n 뭐 list 해가지고 if n이 쓰면 found equal true break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잖아요. 색인이 필요 없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요 v라는 어떤 값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보려 그러면은 색인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만나는 위치에 찾는 게 아니라 뭘 주고 싶어? 색인 그 위치를 알고 싶어. 그러면은 얘 쓸 수 있어요? 쓰려면 또 여기다가 이 변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차라리 여기 변수를 쓰려 그러면은 새로운 폼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요? 예전 전통적인 폼을 쓰시는 게 더 낫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색인 변수가 내가 프로그래밍 할 때 색인 변수가 필요라면은 그러니까 for each 문을 못 쓰고요. 용량만큼 반복되므로 배열의 경우 크기가 용량보다 작으면 얘를 또 못 써요. 그리고 얘는 하나만 반복할 수 있어요. 내가 두 개를 동시에 반복하고 싶다. 그럼 이걸로 못 써요. 동시에 반복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 리스트 int 1이 있고 리스트 2가 있어요. 그럼 두 개를 다 더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는 for auto and list 1 하면은 뭐에 대해서만 반복해요. n은 list 1에 대해서만 반복해요. list 2는 반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이걸 그렇게 못 쓰고 int i는 0부터 해서 뭐 5 해서 뭐 sum 해가지고 list 1i, list 2i 뭐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 1도 접근할 수 있고 리스트 2도 같이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반복해야 된다. 같이. 그러면은 뭘 또 못 써요? 새 포문을 못 쓴다. 그러니까 새 포문은 여기 두 가지랑 하나 더. 뭐 때 못 써요? 여러 개를 동시에 반복하고자 할 때는 색인 변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색인 변수. 여러 개를 동시에. 이런 식으로, 이런 예제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할 때는 하고, 저거를 for each 포문이라고도 하고, 언어 체계는 range 포문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 용어는 잘 보시면 되겠고요. 브레이크문. 이제 반복문을 쓸 때, 브레이크는 뭐 반복문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 스위치문에서 쓰이는데, 브레이크는 스위치문에서 쓰든, 반복문에서 쓰든, 결과는 뭐예요? 똑같죠? 해당 문을 종료시킵니다. 스위치에서 브레이크 만나면은 스위치문이 종료돼요. 반복문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은 그 반복문이 종료됩니다. 그건 뭐 이해하기 쉽고. 컨티뉴는 반복문에서만 쓰이는데
루프의 시작으로 할까요? 루프의 끝으로 할까요? 컨티뉴 만나면. 루프의 시작, 루프의 끝. 시작, 끝. 루프의 끝으로 가는다고 얘기해야지 맞는 겁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 그래서 앞에 보시면, 쭉 보시면, 화일은 요 중간에 컨티뉴 만나면 끝으로 갔어요. 끝으로 가면 끝에 뭐 있어요? 없죠. 그러면 조건을 다시 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컨티뉴 만나면 어디로 가? 끝이 조건이에요. 조건을 따지고 또 반복하겠죠. 포문에서는 여기서 컨티뉴 만나면 어디로 가? 스텝 부분으로 가요. 스텝 부분 해요. 그러면 다 세 개를 똑같이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컨티뉴를 만나면 루프에 어디로 간다? 끝으로 간다. 끝에는 뭐가 있어요? 화일문에는 아무것도 없고 두 화일에는 끝에 뭐가 있어요? 조건식이 있어요. 그리고 포문에는 끝에 뭐가 있어요? 뭐 그건 C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자바, C샵 다 똑같습니다. 된 루프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컨티뉴는 해당 문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안쪽 루프만 종료시킨다. 근데 내가 바깥까지 종료시키고 쓸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go to를 쓰시면 된다. 그 팁이고요. 자, 반복문을 작성한 아까랑 비슷한데 반복문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게 off bar, fence post error라는 용어가 나와요. 얘는 뭐냐? 반복문을 10번 해야 되는데 100번 하거나 1000번 하고 그런 오류를 많이 안 하고 보통 100번 해야 될 때 9번 하거나 11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게 되냐? 요 조건식이 잘못됐거나 초기값이 뭔가 잘못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값, 반복문에서 필요로 하는 초기값하고 조건식을 따지는 요 조건식이 제대로 작성된 건지를 확인되는 거고, 그 확인을 할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쉬운 예제 갖고 확인을 해야 돼요. 복잡한 거 갖고 먼저 따져보지 말고 간단한 거 갖고 따져보시면 됩니다. 이 예제는 뭐냐면은 내가 은행에 돈을 투자했는데 내 투자된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연도를 알고 싶어요. 평생에도 안 되겠지. 지금의 이자율은 평생에도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짠다. 그러면은 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초기 잔액이 100이고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씌우려면은 50%율이 그죠? 이자율이 50%면 그냥 집에 있겠지. 50%다. 딱 그러면은 1년 뒤에 얼마가 돼? 150. 초기 한 바퀴 2억 값은 150이 돼요. 타겟은 얼마면 200이죠. 그럼 200이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돌아요. 그러면은 2가 되고 225예요. 그러면 종료돼요? 225는 200보다 크잖아. 결과가 뭐 나와? 2가 나오죠. 2년 걸린 거예요. 맞죠? 답이 맞아요. 아, 그럼 내가 0도 맞고 저것도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은. 그런데 요게 맞는지 아니면 그 이크루가 맞는지 볼라 그러면은 맞아 떨어지는 예제를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뭐가 있지? 아예 이자율을 100으로 잡아요. 100으로 잡으면 첫 해 200이 됩니다. 첫 해 200이 돼요. 근데 이크루를 하면 어떻게 돼요? 200과 200은 같으니까 한 번 더 돌죠. 그렇죠? 만약에 저렇게 안 해놓고 내가 저거 대신에 이걸 썼어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돌아요. 200과 200은 같거나 작은 참이죠. 한 번 더 돌아요. 그럼 2년. 원래는 1년이면 되는 거죠, 값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프로그램을 짜고 저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봐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간단한 이렇게 손으로 테스트해서도 충분히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0.02%니까 테스트 해보자. 그거를 해봐봤자 하루 종일 돌아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테스트를 못하고 가상의 데이터를 갖고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고, 제일 쉬운 방법은 해보면 돼. 프로그램을 짜서 여기다 데이터를 넣어보고 결과값을 보고 맞는지 틀린지 보는 건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해보려면 이 자체들을 내가 손으로 해봤어야지.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잘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고, 펜스 포스트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30m 펜스를 재자. 3m 간도 기둥을 세우면 몇 개의 기둥이 필요하냐. 얘가 30이면 기둥은 몇 개가 필요해요. 10개면 기둥은 11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펜스 포스트 에러나 off by one 에러나 둘 다 반법문 얘기할 때 하나 차이로 틀린다는 예제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해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반복문을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C 배울 때는, 또는 뭐 C 아니라 다른 언어 배울 때는 교수님이 이제 숙제를 내줄 때 브레이크와 컨티뉴 쓰지 말고 프로그램 짜라 막 이런 걸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엉뚱하다. 브레이크와 컨티뉴는 필요하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쓰고도 프로그램 짤 수 있는데, 오히려 안 쓰면은 더 가독성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교육 안 하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필요할 때 적절히 써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주어졌어요. 문제를 주어졌는데,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이 들어올 때까지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것의 평균을 내라.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수도 코드로, 아니면 수도 코드가 아니라 그냥 말로 쓰면은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데, 정수 입력,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종료, 아니면 썸 계산,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단계 1, 2, 3이 있는데 종료하는 조건은 어디가 있어요? 중간에 가 있죠. 중간에 가 있으면은 얘를 그런데 브레이크 없이 짜라. 그러면은 가장 흔하게 나오는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입력을 우선 하나 받아. 그리고 걔가 마이너스 1이면 끝나. 그리고 아니면 플러스 1을 하고 입력을 다시 받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된 거죠. 얘가 하나 여기 일일이 써서 하나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 형태로 코딩을 많이 했어요. 훈련을. 근데 얘보다는 이렇게 작성하는 게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반복 부분이네? 그럼 while true. 반복문이죠. 그 다음에 뭐랄? 정수를 입력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야? n이 마이너스 1이면 끝내래. 브레이크. 아니면 더해. 이게 우리 머릿속의 생각이죠. 마이너스 1이 들어올 때까지 정수를 입력받아서 평균을 구하라. 또는 합을 구하라. 그럼 이렇게 짜시면 돼요. 굳이 중간에 이렇게 무한 루프를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구현하려면 오히려 코드가 중복되고 번잡합니다. 물론 얘는 옛날에 우리가 많이 썼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브레이크 쓰지 말라니까 억지로 변수 하나 더 넣는, 던이라는 변수를 넣어서 그 변수를 가지고 브레이크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숙제를 내줄 때 이걸 짜오라 그러면 브레이크 없이 해라 그러면 이렇게 짜가는 게 교수님이 원했던 답인데, 우리는 이렇게 제출을 많이 했어요. 왜?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고 변수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프로그램 많이 짜시면 돼요.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대로 그대로 코드로 옮기는 게 더 내가 이해하기 좋고 다른 사람도 아마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가 나쁜 형태가 아니다. 무한 루프를 돌리고 종료는 뭘 이용해서 해요?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 짜는 게 나쁜 스타일이 절대 아니다. 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문 작성 관련 팁.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for문을 쓰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while문을 쓰신다. 그런데 while문을 써야 될 것 중에 한 번은 꼭 반복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은 그때 뭘 쓴다? do while을 쓴다. 그래서 세 종류의 반복문이 있는데 내가 요번에 어떤 거를 짠다. 지금 마이너스 1이 들어올 때까지 반복한다. 이거는 for문을 안 짜요. 짤 수 있는데 포문화 성격하고는 안 맞아요. 얘는 몇 번 돌지, 10번 돌지, 20번 돌지, 30번 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변적인 경우에는 뭘 써요? while문으로 구현을 해요. 근데 for문, n번, 배열에 있는 크기만큼, 뭐 용량만큼, 뭐 10번, 뭐 10까지 더해라. 그러면 뭘 써? while문 쓰지 않고 for문 써요. 그게 더 직관적이니까 for문을 씁니다.